전미선은 1986년에 데뷔한 아역 출신 연기자입니다. 전미선의 실제 성격은 무척 내성적이어서 연예계와는 잘 맞지 않습니다. 제가 5살 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마당에서 혼자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당시 5살이던 제가 엄마 옆에서 엄마 힘들어하지 마. 100원만 있으면 그걸로 밥도 해먹고 콩나물 사서 먹으면 되니까 라고 위로를 했더래요. 엄마가 제 말에 감동을 받아서 다시 힘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학교에서 조금만 늦게 돌아와도 호통을 치셨어요.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오로지 집과 학교밖에 몰랐죠. 어른이 되고 난 뒤에 왜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딱히 돌아오는 대답은 없네요. 실제 성격이 너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는커녕 학교에서 책도 못 읽을 정도였어요. 한 번은 선생님께서 앉은 차례대로 책 읽기를 시켰는데 점점 제 차례가 다가오자 너무 긴장하다가 쓰러져서 양호실로 실려갔어요. 이런 성격의 전미선은 우연히 오디션 현장에 따라갔다가 외숙모의 권유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카메라 앞에서 이제까지 몰랐던 저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나 하고 놀랄 정도였어요. 이렇게 전미선은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지만 그녀의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많은 애를 먹게 됩니다. 사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큰 문제 없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연예인이 되다 보니까 힘든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침성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죠. 영화나 드라마는 일반 회사에서처럼 동료들끼리 몇 년씩 얼굴을 맞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매 작품마다 새로운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한동안 살았다가 다시 헤어져야 하죠. 그래서 제 가족이나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가 영화배우가 된 게 놀랍다고 말해요. 당시에는 연기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연기를 했고 연기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스타가 되지 못해서 겪는 서러움은 없었어요. 20살이 넘어서부터 결혼만을 생각했어요. 연기는 늘 뒷전이었고요. 저는 당시에 노력하면 결혼은 금방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은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 당시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당시에 일도 잘 풀리지 않아서 이름을 바꾸면 좀 나아질 것 같다는 생각에 유세인이라는 예명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연기를 못한다고 혼난 적이 많았어요. 그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죠. 심지어 내가 연기를 너무 못하니까 어떤 촬영 감독님은 카메라를 버리고 아예 자리에서 피하신 분도 계실 정도였죠. 결국 전미선은 우울증에 빠져서 연기 생활을 잠시 떠나게 됩니다. 약 5년간 연기를 그만두고 운동 생활을 하며 지낸 적이 있어요. 그 당시 나란 사람이 없어도 세상은 아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한때 그 시절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사실 5년 내내 우울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연기를 제외한 다른 생활들은 열심히 했거든요. 주로 레포츠나 여가 활동에 집중했어요. 당시는 결혼이 목표이기도 했어요. 결혼해서 살림하면서 아이 낳고 그렇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그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사랑이 아닌 결혼을 일종의 도피처로 생각했으니까요. 아마 실제로 결혼을 했더라면 잘 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결혼을 도피처로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보다 더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어느 순간 자살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유서처럼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는 무엇인지를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동안 뭔가 쓸 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제 이름 뒤에 쓸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시키는 대로 살았던 거죠. 주변인들은 전미선이 남다른 고민과 우울증에 시달려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얼마 전 사촌 여동생이 한강에서 발견되었다. 이 사실로 전미선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은 과거 방송을 통해서도 밝힌 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어머니도 병상에 누워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전미선 소속사는 공식적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했다.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안타깝다. 좋은 연기력을 보여주던 전미선이 그렇게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기 때문이다. 우울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한다. 영화에 이어 드라마 촬영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우울증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감히
쉽게 고인의 상태를 언급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다. 좋은 연기를 해주던 배우가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게 되었으니 말이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결국 전미선은 가족을 생각해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게 됩니다. 전미선이 바닥까지 떨어진 다음에야 다시 솟아날 수 있었네요. 이후 전미선은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 출연하게 되는데 이 작품이 그녀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처음 봤을 때 남편이 살도 찌고 해서 애딸린 유부남인 줄 알았어요. 미혼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영화 촬영을 하던 어느 날 저에게 와서는 영화 촬영이 끝나면 장가를 가고 싶으니 여자를 소개시켜달라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미선 역시 한 달 만에 10kg을 감량한 남편의 결단력을 보고 박상훈에게 호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배려심 많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할 사람이라는 느낌이 왔어요. 결국 두 사람은 2006년 12월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이후 전미선은 아들 박세영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한때 전미선 이혼 루머가 퍼지기도 하는데 바로 아래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이 촬영 감독이고 저는 연기자예요. 그래서 서로 항상 촬영 일정이 바쁘다 보니 붙어 지낼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 6년 동안 함께 산 부부 생활을 시간으로 따지자면 석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연속해서 본 건 신혼여행 동안의 4일이 전부죠. 내가 임신했을 때도 저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임신 우울증을 겪기도 했어요. 사실 드라마 연기자들은 쪽대본 때문에 촬영 현장에 밤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드라마 촬영 스태프들 역시 마찬가지죠. 둘이 같은 드라마를 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 얼굴 볼 날도 별로 없을 것